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시, 영양의 구조. 지난 시간에 잠시 영양 구조에 대해서, 영양의 구성 요소, 네 가지로 살펴봤고요. 예, 이 중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지식, 기술,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영양의 범주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 무슨 슈퍼 히어로가 한 명 들어가 있네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날리지, 예, 보통 이제 뭐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보통 지식 경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식 기반의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일을 했던 내용 중에서 본인이 학습한 내용과 일을 하면서 숙련된 내용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그 일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SA였죠. 그리고 S 스케일, 기술이죠. 그래서 숙달된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리적, 심리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달된 능력. 예. 숙달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 기능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예시에 뭐 기계 작동, 문서 작성, 협상력, 리더십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behavior는 조금 이따 보고 attitude를 한번 먼저, 자 태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태도를 보면 뭐 정의로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본성으로 일관된 반응으로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의 뭐 일하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사고는 사실 어느 정도 교육에 의해서 방향성을 갖춰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조직 문화 관점에서 이런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회사에서 희망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고 서로 이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행동 같은 경우는 지식, 기술, 행동을 합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behavior는 다만 attitude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behavior 같은 경우에 KSA가 모두 영양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behavior로 표현되어야만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역량,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역량이라고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역량의 적용 대상별 종류. 뭐 조직 차원에서의 핵심 역량, 조직 차원에서는 핵심 역량, 레벨별로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제너럴 매니저 하면 보통 뭐 한 임원급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직책자, 팀장도 될 수 있을 거고,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리고 job family, 직무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해당 직군의 공통적인 역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당 유사 직무군 내에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직군에 해당하는 공통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군이라고 하면 유사 직무가 모여 있는 뭐라 그럴까, 패밀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job specific, 그러니까 특정 직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군이나 직렬 역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제 내려오면 직무 기술 역량, 직무 역량 또는 기술 역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행동 역량과 기술 역량이 어느 정도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죠? 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모델, 이는 뭐 네 가지 단계의 역량 모델링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인데,
뒤에 그림을 단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잠깐만요. 밑에 한번 내용을 먼저 볼게요. 예. 조직 구성원은 개인은 상기 4단계에 따라 조직에 기여하게 되며 단계별로 요구하는 역량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역할 책임 수준도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크게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그만큼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내용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단계에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조직이 갖는 역량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위 단계에 있는 구성원이 뭐 꼭 반드시 이렇게 많이 높을수록 그 조직 역량이 또 조직의 어떤 효율성 부분에서는 또 차감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방향성 설정, 독립적인 기여, 타인을 통한 기여, 조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의 역량, 어떻게 보면 뭐 지식, 기술, 태도 이러한 역량들이 모여서 조직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그 조직이 가진 이런 풍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조직 문화 또는 기업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조직 문화라든지 기업 문화가 원숙하게 잘 조성이 된 기업들이 성과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에도 분명히 조직 문화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회사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응집력이 커지고 조직 문화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체화될 때, 뭐 체화라고 하면은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이렇게 체화될 때 조직의 성과도 올라가고 또 개인의 성과도 개인의 몰입 수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적자원 관리, 인사 조직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별도의 뭐 아직 학문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량의 3대 영역. 이제는 기업에서 우리가 역량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행동지표, 요구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표의 위에 보면 버드지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산을 관리하는 직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역량명. 뭐 직무라고 써도 되고 역량명이라고 써도 될 것 같고요. 정의는 뭐 비용을 산출하고 예산의 편성과 등등등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기본적인 그 역량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에 3번부터 볼게요. 3번에 프로피션시 레벨이라고 하면 숙련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5개 레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5단계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로 활용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1레벨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설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5번째 레벨 숫자가 커질수록 그 해당 예산관리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행동지표인 거죠. Behavior Indicator라고 그래서 행동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관리에 대한 수준을 역할 범위 수준과 영역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어떤 연구에서 280개 수준이라 그랬나요? 260개 수준 그런 거에 대한 역량명에 대한 역량 모델링이 되고 역량이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러한 역량의 정의표가 뭐 해당 숫자만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역량들에 대한 모든 역량이 분석이 되어 있고 레벨별로 역량 수준이 정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육성에 요 행동지표, 역량에 대한 행동지표가 주로 활용이 되죠. 회사 내에서 어떠한 영역, 그 직무 내에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정의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번 행동 지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단순하게 여기는 이제 예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단순화되어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점점 더 역할 책임 수준이 올라가고 직무 난이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렵냐 이러한 부분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량이 주로 또 활용이 되는 곳이 평가죠. 구성원의 평가, 뭐 성과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평가, 뭐 평가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량평가의 항목 범위는 제가 이제 평가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업적하고 역량은 성격을 살짝 달리 가져갑니다. 업적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치적인 목표에 대한 달성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업적이라고 하고요. 역량이라 함은 그 사람이 가진 역량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게 업적 평가는 예를 들어서 평가 이 제도가 정기평가가 1년에 대한 평가가 12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적 평가는 그 같은 해 12월이 속해 있는 같은 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그 구성원이 달성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얼마나 과거에 이 사람이 그 같은 해에 성과를 얼마나 내고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역량평가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동일 기간에 가진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같은 연도에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은 그 같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겠죠. 근데 역량평가의 평가 대상 기간은 사실 그 같은 해 1월부터 12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다음 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라는 거는 미래에 예상이 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향후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량평가를 팀장이 팀원한테 역량평가를 지식기술 태도 부분을 나누어서 종합점수를 A를 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1월부터 12월 것까지의 업무 수행이라든지 역량 수준을 관찰을 했을 때 내년도에도 A 수준의 A 수준이면은 뭐 나쁘지 않죠. 잘하는 수준의 역량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적은 과거, 역량은 미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 물론 같은 평가 대상 기간에 있는 내용, 업적평가, 역량평가를 진행을 하지만 포커스는 업적은 과거, 평가 시점 이전까지 과거, 같은 해 과거이고 역량은 현재 평가하는 시점이 물론 그 평가에 대한 기본 베이스 데이터라든지 축적된 내용은 관찰된 내용은 그 업적평가 기간하고 동일하지만 포커스는 그 다음 연도라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한 이 사람의 역량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그룹 공통 역량, 여기는 뭐 그룹사인가 봐요. 그룹 공통 역량, 회사 공통 역량, 그리고 행동 역량과 직무 역량이 있고 리더십 역량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입시 평가를 받는 사람은 내가 지금 평가한 내용대로 내년에도 이러한 역량을 발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만 이건 평가자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평가 결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은 뒤에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동지표 레벨링. 아까 본 예시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피션시 레벨, 난이도, 숙련도 수준을 6개로 나눴고, 리걸 컴플라이언스, 여기는 뭐 내부 감사팀인 것 같네요. 감사팀에 있는 감사 직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행동지표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 네. 아까 봤었던 내용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측정에 대한 문제죠. 역량을 어떻게 그럼 측정을 하느냐. 그냥 뭐
서술식으로 기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위의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역량이 뭐 두드러지며 그 이유는 어떤 업무를 수행 시에 이러이러한 역량을 잘 나타내었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스라 그래가지고 보통 바스, 보스 이렇게 하거든요. 바스는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 그리고 보스는 behavior observation scale. 그래서 바스 같은 경우는 앵커가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 지금 밑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 problem solving,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그 평가표에 사전적으로 그 레벨을 기술을 하고 뭐 1에서 7, 뭐 1에서 10 그 레벨을 직접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자가.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점인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역량 내용을 기술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1점부터 7점까지 주는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뭐 역량 특성에 따라서 평가를 방식을 좀 달리 사용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기업체에서는 바스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회사의 역량 평가의 방향성이라든지 회사의 비즈니스 속성 또 그 비즈니스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하기 위한 역량의 성격이 어떠한지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 보스라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스라는 내용은 바스라는 방식으로 측정, 평가, 보통 역량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량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스와 보스라고 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한번 또 이게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바스, 보스 좀 크게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는 뭐 혁신, 의사소통에 대해서 앞에 내용이네요. 그죠? 평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뭐 이 사람이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혹시 혁신에 대해서 5번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세부 역량 내용이라 그럴까요? 밑에 보면은 4가지로 되어 있네요. 의사소통을 구성을 하는 게 전문 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뭐 전문 용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거 매우 그렇다면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일방적인 전달에 치우친다. 듣는 이를 배려하여 말하는 속도를 조절한다.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다. 즉, 그 해당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을 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또 체크하면서 표시를 하는 매우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또 아니다, 그렇다라는 부분들 사이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통 척도라 그러죠. 1, 2, 3, 4, 5, 5개 척도, 그리고 혁신 수준, 바스 같은 경우는 7개 척도로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이 척도별 뭐 점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회사에 적합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역량의 활용이라고 한번 챕터를 한번 구분을 별도로 해봤어요.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역량의 우리가 개념도 좀 살펴보고 맥클런드 가 제시한 뭐 역량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배경도 한번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역량의 구조, 이제 뭐 레벨링, 행동 지표, 이런 역량 기술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업 내에서 역량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한번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량 결국에는 뭐 평가라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역량의 활용 단계, 시대별로 좀 구분을 했네요. 그죠? 3단계, 1단계, 2단계, 4단계. 1단계는 채용하고 교육 훈련. 고성과자의 행동 양식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초기에. 그죠? 그래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훈련에 관심.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도 고성과자의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유사한 성향이라든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와 역량 수준은 확보가 될 수 있다.
또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2단계는 직무관리, 직무별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고요. 3단계 이제 평가 및 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보통 이제 업적평가, 역량평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중에 역량평가를 이 역량 개념이 설명을 하고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3단계 위에도 1단계, 2단계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3단계 평가 및 보상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쓰이고 있다. 역량 개념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단계는 통합적 HR. 예전에 HR 휠이었나요? HR 바퀴? 그 내용을 보면은 HR이 영역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휠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좀 무뎌질 거고요. 구분이 되어 있는 그림들이.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홀리스틱 뷰라 그래서 총체적인 관점. 총체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모든 요소가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를 떼고 하나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관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총체적인 조직 역량과 전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기반 HR 전략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관심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통합적으로 모든 분야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유행이라 그럴까요? 예전에 이제 HR 같은 경우도 인사조직 같은 경우도 유행을 타는 트렌드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 관련된 트렌드가 한때 굉장히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HR 모든 영역에 잠재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또 그러한 기능이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가네요. 다시 그죠? 아까 제가 업적평가하고 역량평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업적평가는 당해년도에 대한 내용, 당해년도의 업적, 단기적 성과 중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슷한 의미네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당해년도 평가 대상 기간이 당해년도에 집중을 해서 그 해에 연초에 수립한 목표 설정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게 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는 거죠. 초과 달성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역량평가를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장기적이라고 하면 당해년도에 그 조직 구성원이 나타내는 역량 수준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람이 내년도에 어떠한 역량을 발휘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 평가를 하는 팀장이라든지 그 임원이 평가를 받는 사람, 받는 구성원의 개인에 대해서 그 역량 향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코칭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팀장이 팀원에 대해서 코칭을 한다 또는 어떤 성과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구성원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역량 수준 향상을 가이드를 하고 유도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업적평가는 현재 그리고 과거의 실적에 포커스를 두고 역량은 현재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현재의 역량이 내년도에도 또는 중기 2, 3년 후에도 유지가 되거나 더 발전을 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적평가는 현재 또는 과거이고 역량평가는 현재 플러스 약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을 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은 밑에는 예시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 가치와 연계 리더십 및 역량 항목 10개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5개인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중요한 역량 항목만 추려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진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기술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도 많아요. 보통 그냥 박스 하나 그려놓고 팀장이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서술식으로 평가를 하고
좀 정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실행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본인이 평가한 거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서술식 평가에서 굉장히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실제 평가 점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구성원이 납득을 하기에,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하고 납득성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납득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평가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프로세스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뭐 보너스라든지 업적에 대한 보너스라든지 또 연봉 인상, 내년도 연봉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평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역량 활용 사례, 역량 평가 항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뭐 강점이나 약점 같은 경우는 서술식으로 기술하게 하는 예이고요. 좀 예시죠. 네, 그리고 뭐 달성 내용, 뭐 이런 것도 기술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네요. 그죠? 기술하는 내용도 있고, 뭐 리더십 부분을 체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바스하고 보스 중에서 리더십 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죠? 리더십에 해당하는 역량들을 나열을 하고 5점 척도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보스죠. 예, 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바스하고 보스가 무엇의 약자인지 그것도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유의 있게 살펴보시고요. 직무별 필요 역량 예시입니다. 요거는 뭐 한번 넘어갈게요. 직무 역량 개발 계획서. 요거는 뭐 평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어떤 구성원이 내가 내년도에 어떤 직무 역량 개발을 계획을 하겠다. 내용을 기술을 하고 이 내용을 해당 본부에 있는 본인의 평가권자한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평가하고 사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내년도에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둬서 나의 역량을 향상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서 예시입니다. HR 영역 내 역량의 활용 효과성. 2000년도 조사 결과인데 채용하고 평가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HR 적용 서베이 이런 부분은 HR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채용하고 평가, 결국에 채용하고 평가에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직계 도입의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업에서의 역량 활용에 대한 이슈, 이것도 좀 시사점인데 한번 맨 밑에 써있네요. 그죠? 성과평가, 업적평가가 구성원의 과거 업적 달성 여부에 초점, 그에 비해서 역량평가는 미래에 기대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표현이 명확하네요. 그죠? 요 마지막 문구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을 해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역량 중심적인 사고의 중요성. 역량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역량 중심의 사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어떠한 일을 해보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학교에서도 경험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 또는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사고가 역량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완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사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의 역량을 보다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론 평가권자라든지 이런 팀장이라든지 리더는 이러한 역량 향상을 위한 또 코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칭 역량이. 그래서 요거는 구성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리더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역량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좀 있으셨을 거고 이해하기에 제가 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좀 익숙해지고 용어에 익숙해지고 내용에 익숙해지고 이제 점차 이해하는 영역이 커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향후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에 대한 용어 이해 부분을 마치겠고요. 궁금한 부분은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네.